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김우희 선수하고 한바탕 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래도 못한다면 전 내보내요. 근데 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병영 국가대표 전담팀을 지도하고 있는 전동현 지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처음 만난 거는 딱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서 그때 오셔가지고 다들 집합하러 가잖아요. 다 일로 모여 하죠. 근데 딱 군대 제대하자마자 3시 방향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리 야 씨, 군인 왔다. 해병대 학사장교를 봤는데 어떻게 잘 찍어서 이제 들어갔다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조교 선생님이 저기 공석이 있었어요. 너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예 했는데 진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에 있는 그대로 방식대로 왔고 선생님이 조교하시고 몇 회 지나서 제가 또 조교하고 대표팀은 제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오시고. 원래 서울체육고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영일 선생님이 적극 추천하는 바람에 오게 됐습니다. 전담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담팀이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담팀이라는 건 그 국가대표 내에서도 황선우 선수나 김우민 선수 그리고 저희 파트 중에 그 개영 파트가 있는데 거기 그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딴 코치들이 대하지 못하고 제가 그 선수들을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그걸 전담팀으로 명칭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국가대표를 지도하고 있는데 보통 전담팀을 하셨으면은 지금 전담팀에 구성된 멤버가 남자 계영 800팀, 그 다음에 황선우, 김우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선수 외에도 또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번에 결정된 게 4명에서 6명으로 더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황선우 선수와 김우민 선수는 일단 그 전에 개인 종목으로 해가지고 자력을 얻은 선수들이고요. 파리올림픽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개영 800m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 선수가 양재원 선수, 이우현 선수, 김영현 선수, 그리고 이호준 선수,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정식 결승 멤버 4명에다가 예선 때 좀 엑스트라로 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뛸 수 있는 사람 2명이죠. 네. 올림픽이다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예선하고 결승하고 멤버를 전원 교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남자 계영팀 예를 들자면은 황선우 선수와 계영팀은 자영 200m에 이제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우민 선수는 장거리 종목에도 이제 출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훈련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파트를 원래는 자영 200에만 주력을 해야 되는데 김우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400m와 800m를 같이 뛰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훈련량 자체 그리고 강도도 자체가 틀려가지고 지금 2개 파트를 나눠서 자영 400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장거리 파트를 주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200에만 주력할 수 있게끔 훈련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와 김우민 선수는 이제 특히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도를 하고 대표팀에 이제 올려 보낸 상태에서 선생님이 다시 이제 들어오셔서 또 지도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울 최고에서 이제 많은 선수를 지도를 해보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한다고 한 선수가 황선우 선수하고 김우민 선수인데 혹시 이 선수들이 좀 특징이 있나요?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은 다 1등하는 선수들이 왔는데 그 선수들 중에서 또 이렇게 더 특출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선수들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키에 비해서 유연성이 굉장히 좋고 유연성이 좋은데 파워도 있고 이 친구들이 팔의 길이가 직접 한번 재봤는데 키에 비해서 팔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황선 선수 같은 경우는 187에 팔의 양쪽 길이가 196으로 알고 있고요. 김우민 선수가 182에 193 팔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영할 때 스트로크를 할 때 한 번 저었을 때하고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틀리고요. 특히 황선우 선수나 김우민 선수 같은 경우는 수영에 대한 영법이 둘 다 좀 틀려요.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로핑 영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템포를 갖다 리듬을 맞춰서 하는 수영이다 생각을 하면 김우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정박적으로 하는 수영인데 김우민 선수 특히 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3가지 영법을 다 하더라고요. 로핑 영법도 가능하고 그리고 장거리에는 원터치 영법도 가능하고 단거리에 필요한 오픈업 수영도 가능하고 이 3가지를 이 400m를 할 때 자유자재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친구가 제일 습득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다른 선수들을 가르칠 때보다 이 선수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잘 하더라고요. 서울 최고에 있던 많은 선수를 지도했지만 그 중에서도 잘 하는 선수들이 가장 큰
특징은 코치가 얘기하는 어떤 그 포인트를 잘 캐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황선우하고 김우민 선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도 좀 차이가 있죠. 우민이가 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민이 말을 잘 따르더라고요, 선우가. 그리고 선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성향보다 단체적인 성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 팀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형을 따르다 보니까 둘이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성격에 대해서는 뭐 둘 다 좀 상반된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둘이 잘 맞으니까 그렇게 잘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개영 팀 전체 뭐 양재훈, 이유연,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선발이 된 김영현까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되게 끈끈하게 잘 뭉쳐져 있다라고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럼요. 선수 대 선수를 믿질 못하면은 일단은 출발하는 데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 역시도 김우민 선수가 많은 리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재훈 선수도 있고 이효연 선수도 있고 뭐 김영현 선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리더를 대부분 김우민 선수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선배든 후배든 김우민 선수를 갖다 잘 따라주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아시안 게임을 되게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보통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국제 경기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 아시안 게임 이후에 파리 올림픽까지 지금 전단팀을 지도하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 저희가 목표했던 거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갖다 1차적으로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예선 결승만 뛰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준결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체력적인 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력적인 부분에 일단 하나를 포커스를 맞췄고요. 아시안 게임에서 하고 또 올림픽에 가고 세계적인 선수하고 같이 좀 틀린 부분은 세계적인 선수가 아무리 빠르다 보니까 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저희 선수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센 애들한테는 세게 가는데 약한 애들한테 또 약하게 가다 보니까 개인마다 맞는 그 좀 페이스 그런 부분에도 지금 집중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고 7, 80% 정도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기 일정이나 경기 방식이나 그런 게 조금 짧게 진행이 되는데 파리 올림픽은 도쿄 올림픽보다 하루가 늘어서 이제 9일로 개최가 되잖아요. 그럼 9일 동안 예선, 준결승, 결승, 예선, 준결승, 결승 아침 오후로 뭐 계속 시합을 뛰어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체력이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계적인 선수와 닿았을 때 이거를 자기만의 페이스로 지키면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페이스 연습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페이스 연습을 시키실 때 기록을 많이 불러주긴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방식이 또 있는지. 선수마다 기록들은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몰라요. 팔을 몇 번을 돌려서 아니면 내가 팔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레이트라는 그런 기능을 써서 레이트에 대한 수치를 갖다 계속 불러주고 기록도 불러주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아시안 게임 갔다 와서 저희가 더 늘었던 부분은 이제 그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할 줄 알아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상대방 선수가 예를 들어서 50m를 가는데 40 레이트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선수한테도 마찬가지 레이트를 적용을 해서 40 레이트를 했을 때 몇 초를 다닐 수 있는지. 근데 본인이 레이스를 할 때 몇 초에 다니고 몇 번을 가는지에는 본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상대방에 따라서 그게 많이 변하잖아요. 변하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단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번에 좀 바뀐 거는 이제 그전에는 아시안 게임에 중점을 맞췄다 그러면 포포비치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반에 몇 초에 가서 레이트가 얼마큼 나왔다. 스트로크가 몇 개가 나왔다. 호흡은 어느 쪽으로 한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일단 분석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황선우 선수나 김우민 선수 같이 붙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전반을 몇 초에 가서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대한 거를 갖다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가고 아니면 좀 더 빨리 가든가 좀 늦게 가든가 페이스를 맞추려고 그러면 요만큼 팔에 대한 속도를 이렇게 돌려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 페이스라고 하면 기록 가지고만 얘기했다면 지금은 팔을 분당 몇 회 회전율로 해서 몇 번을 돌려서 그 기록이 나와야 된다.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기록뿐만 아니라 그 기록이 왜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선수들한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수영을 기록을 결정하는 그 요인 중에는 보통 팔을 돌리는 횟수, 팔을 돌리는 속도, 그 다음에 한 팔에 나가는 거리 이렇게 세 가지까지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훈련 적용해서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몇 프로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한 80에서 한 85% 정도는 6명 선수 그리고 개인전을 뛰는 두 선수는 한 90% 이상 올라갔다고 보고요. 그 기간 안에 한 10% 정도만 또만 맞춰놓으면 한국 수영에서 가장 부족했던 거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해외 경험을 많이 못해서 혹은 시차 적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해외 전주련을 많이 다니고 시합도 많이 다녔잖아요. 해외 전주련 가서 가장 많이 느낀 점하고 혹은 국내 훈련 방식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대표팀이 들어온 지가 한 3년째 됐는데 지금 매년마다 저희가 호주로다가 전주훈련을 갔어요. 호주는 일단 뭐 여자들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 정상급, 미국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요. 남자들 역시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다 보니까 호주로다 전주훈련을 많이 갔었는데 제일 부러웠던 거래. 수영장이 많다. 언제 어디든 수영장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수영장마다 선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제일 부러웠었고요. 선수들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많은 세계 기록을 깨고 많은 메달을 딴 호주의 코치들, 지도자들이 솔직히 저희들보다 한 수 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쪽 지도자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지도 방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처음에 갔던 것이 호주의 멜버른을 갔고 뭐 2년 차에는 골드코스트 쪽으로 갔고 3년 차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천선이 코스라는 그런 지역마다 갔는데 그 호주 자체 내에서도 훈련하는 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지도 방법이 다 틀리더라고요. 호주에 처음에 왔던 멜번이라는 도시를 갔을 때는 이안 포포라는 그 지도자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진짜 애들한테 맞는 그 디테일한 영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로핑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터치 수영 그리고 오픈업 수영에 대해서 이런 거다라는 거를 거기서 제대로 느꼈고, 두 번째는 골드코스트 가서 스카스라는 그 코치한테 가서 배웠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막 우리나라식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때리진 않는데 굉장히 강하게.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것처럼. 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샤인 코스트라고 제일 괜찮았던 부분은 지도자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배우고 왔죠. 그거를 지금까지도 적용을 해서 선수들 한국에 와서도 같이 똑같이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 나가서 부러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선수와 지도자 간의 이 소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어떤 너 오늘 기분 어때? 이런 소통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코치가 무언가 지시했을 때 때로는 되게 그것도 거부해서 코치가 되게 애를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때문에 생기는 어떤 신뢰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선생님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한국 좀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가요? 저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하영희 선생님 있을 때처럼 일방적이 아닌 지금은 주고 받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웃긴 게 진짜 외국 지도자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예. 돌핀킥을 한국에서 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못 가르치나요?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돌핀킥을 6번 차라라는 한국말을 하고 외국 지도자가 6라는 영어를 쓴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어떻게 잘 6번을 찰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그 지도자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 왜 이걸 6번을 차야 되고 6번을 차면서 얼만큼 거리가 나고, 그게 상호적으로다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황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외국 선수들하고 이렇게 시합을 뛰어도 턴에서 그렇게 밀리지가 않는데 그만큼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체육고등학교라는 데 있을 때 저희가 좀 고직했고, 저도 체육대학교라는 데 가서 이제 지도를 할 때도 이틀 안에서만 했던 것 같은데 외국에 가서 배우고 와서는 진짜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같이 1년 동안 생활을 하셨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대표팀 들어와서 스타일을 완전 어떻게 보면 180도 바꾸셨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냈던 코치들, 특히나 서울체육이라는 팀을 가르치다가 오신 분들은 더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그걸 바꿀 생각을 하셨고, 이 바꾸실 때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바꾸셨는지. 바꿀 생각이 없었죠. 왜? 모르니까요, 그거를. 우리나라 지도자 선생님들 거의 특색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연수를 가든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훈련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오면 그거를 알려줘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훈련이 바뀐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결과론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저부터 이 훈련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거를 선호를 할 거고, 2달
전지훈련을 가서 A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했는데 돌아와서 10개월 동안 B라는 내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를 내 거로 바꾼다 해가지고 다시 훈련을 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선수들도 또 솔직히 저를 좀 힘이 많이 떨어질 거고, 선진 수영이라고 배우러 간다고 해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배워갖고 왔는데 여기서 그걸 다 버린다 그러면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바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궁금했던 게, 황선우는 2018년도인가요? 그때 호주로 가가지고 기록이 한번 쫙 나온 이후로 3년 동안 거의 5초를 줄였어요, 200m에서. 김우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0, 1500 선수였어요. 근데 400을 뛰는데 처음에 48초인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42초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선생님하고 운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줄였는데, 김우민 선수의 뭐가 바뀌었길래 그렇게 급격하게 기록이. 그 친구가 국제대회를 나갔을 때 단순하게 한번 뛰고 오는 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기록의 변화가 조금씩 줄면서 본인이 그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결과론을 보고 나서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어느 계기가 딱 됐었어요. 기록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그것도 전지훈련에 대한 효과죠. 전지훈련 가서 외국 선수들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면서 본인이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선우라는 후배 선수이지만 본인이 선배인데 여태껏 훈련하는 과정 똑같이 했는데 본인하고 선우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작아 보였겠죠, 자기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볼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부터 훈련하는 집중도 1년 차에는 솔직하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고 1년 중반 지나고 후반 지나면서 기록이 줄면서 다른 선수들하고 결승이라는 데를 한번 국제대회 가서 딱 해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100%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나서의 훈련에는 태도, 습관, 그리고 시합장 가서 그전에는 웜업도 안 하던 친구인데 운동 이상으로 다 몸 푸는 거를 잘하고 시합을 끝나고 나면 풀다운하는 부분도 시키지 않아도 할 정도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매 시합 때마다 진짜 0.1초라도 항상 줄이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결국에는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이제 가져왔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죠. 우민이가 초창기 때는 이정우 감독님이 워밍을 시켜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시합이 끝나고 와서도 금방 가는 그런 선수였죠. 재능 하나 갖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던 선수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사람 됐습니다. 세계 선수권하고 올림픽을 갔다 오면은 그런 게 참 차이 있지 않으세요? 외국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어떤 루틴이 있는데, 저희 애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들 하지만 과거에는 그걸 좀 많이 무시를 했던 것들. 처음에 워밍하거나 그 시합 끝나고 나서도 꼭 쿨다운을 해주는 거. 근데 지금은 우민이가 그걸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입니다. 이제는 똑같은 세계적인 선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몸 관리하는 거, 그런 부분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오를 정도로다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인상 깊게 본 게 아담 PT 같은 경우인데,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 깰 때 아담 PT가 여자한테 혼나고 있는데 똑바로 서가지고 그 세계적인 선수가 혼나고 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황선우하고 우민이도 혼날 때 어떤 자세로 혼나요? 일단은 제가 혼을 못 내요. 대화로 하죠. 대화로. 대표팀들하고 지금 올해 3년째 지도했는데 화를 낸 게 이제 딱 2번이거든요. 2년 전에 한 번 선우한테, 저번주에 김우민 선수가 매번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젖선 훈련을 하잖아요. 네. 주 3회를 하는데 젖선 훈련하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쉬려고 그래요. 너무 어제 열심히 했거든요. 누가 봐도 세계적인 기록을 다니고 훈련 과정을 잘 맞추고 나면 보상을 원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줬더니 매주 수요일마다 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안 게임 갔을 때도 제가 항상 당근을 주고 또 이제 채찍도 주는데, 항상 화요일 날 잘하고 나면 수요일 날 당근을 줬어요. 운동량을 줄여주던가 쉬게 해주던가 그 선수에 대해서 맞춰주거든요. 맞춰서 주다 보니까 여태까지 싸울 일은 없었는데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김우민 선수하고 한바탕 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싸우진 않아요. 얘기해봤는데 그래도 못한다면 전 내보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직은 할 게 더 있는 거네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 똑바서가 듣는데 아직은 우민이하고 선우가 세계 신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깨는 거예요. 그 자세까지 갖춰진다면 세계 신기록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자세가 만들어줘야 돼. 팀이라고 한다면 게일에 가려진 팀,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했네 했어. 약간 선생님께서는 혹시 도핑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이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는데